뒤에 그 동아일보 예, 이준 기자. 예. 감사합니다. 시간 없으신 것도 짧게. 괜찮아요. 동아일보. 저도 이렇게 해명하기 위해서 좋잖아요. 빵빵 터지네요. 그거 아니된 게 뭐 이재명이가 시켰다 이렇게 막 쓰던데. 네. 아니 그래도 하세요. 뭐 어차피. 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L 코리아에 출연한 설난영 씨가 노조 비하 발언에 이어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 김문수의 네거티브처럼 아내 설난영 씨도 억지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경군 김씨 법카 쓰지 마라. 바로 이 장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장면에서 대사가 나온 것이죠. SNL 코리아에서 이를 반영했고요. 자, 보수 매체들이 이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해경군 김씨 법카 쓰지 마라. 누가 봐도 과거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영되자 보수 매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해경군 김씨 법카 쓰지 마라 따옴표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이죠. 이름을 놔두고 해경군 김씨라고 말을 한 것은 해경군 김씨의 트위터 사건은 수사를 통해 모두 무혐의가 났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아니다라며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경군 김씨로 공격을 하려고 한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해경군 김씨 트위터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다 하여 수박 전해철과 이정열이 고발했던 사건이죠. 그러자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나자 고발을 취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SNL 이 인기 방송에 나가서 해경군 김씨를 소환해 전 국민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네거티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작자들에 대한 응징은 6월 3일 투표로 우리 국민들이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네. 아니 그래도 하세요. 뭐 어차피. 감사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김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제시하신 언론개혁 이번에는 얘기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관련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하고요. 둘째는 이제 후보님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언론중재위 제소를 빈번하게 진행해서 비판적 기사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준 바 있는데 연장생산에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합니다.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송전입니다. 후보님이 예상하신 보수 진영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네.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캠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엄 해제에 반대했고 탄핵에 반대했고 내란 수계의 복귀에 나름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지금 내란당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후보 매우 극우적 행태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어울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극도의 극우적 행태를 보여왔고 제가 방송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내란 수계와의 단절, 극우 세력과의 단절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본 일제 침략 당시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국인 대한제국민들이었죠. 당시로는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뉴라이트죠,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때는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해방이 아니라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 나왔을 뿐이지 본인이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긴.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뭐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뭐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를 매우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한다든지 어떤 정책들을 아무 데나 대고 친중으로 몬다든지 그런 측면들은 이 극우 극단적 세력과의 생각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단일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에도 일부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그게 얼마나 시너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단일화하는 게 아마 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뒤에 그 동아일보, 예, 이준 기자, 예. 감사합니다. 시간 없으신 것도 짧게. 괜찮아요. 동아일보 저도 이렇게 해명하기 위해서 좋잖아요. 빵빵 터지네요. 아니니까 뭐 이재명이가 시켰다 이렇게 막 쓰던데. 방금 아, 인사 한방 추천제, 때리네요. 국민 추천제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도 정부에 뭐 인재 데이터베이스인가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를 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이번 직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노동부 장관을 그런 뭐 분을 임명을 한다든지 정말 반노동적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전혀 친인권적이지 않은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분에게 독립기념관을 뭐 이렇게 할 거라면 그 전혀 필요 없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는 게 저의 목표고 저는 정치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신세진 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저는 오로지 정말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힘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국민의 저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는 아무런 기득권도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 더 깨끗한 정치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시를 해서 누군가한테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죠.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결국 구급 공무원에 의해서 실제 일은 집행이 되죠. 근데 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무원들이 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서 유능하게 성실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더 성과를 내겠죠. 그런데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반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시켜놓으면 망치겠죠. 제가 인사를 할 때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보훈 인사를 할 이유가 없고 저는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직하고 저한테 충직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고 그 다음에 청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남녀 성비도 좀 조정하고 지역도 조정하고 뭐 계층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는 제 주변의 참모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경험상으로 언제나 그 생각을 하죠. 국민의 집단 지성이 정말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인터넷,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말고 약간 범위를 제한해서 여기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계신 참모들보다 나은 의견이 들어올 때가 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상의를 하지만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은 아는 경우가 있죠.
아, 이 사람 옛날에 이래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벗겨보면 속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야.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모아보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인사 시스템, 새로운 국민 추천제 그런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직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 추천 다 받고 제보는 익명으로 다 보안 유지하면서 제보를 받고 그걸 누군가 담당해서 다 스크린 체크하고 물론 이제 공적인 검증기관의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 검증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공공기관들도 결국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보를 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좀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이 참 문제가 이게 인수위 기간이 좀 있었으면 그 사이에 정보 고위직들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게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구성해야 되는 인적 자원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최대한 이렇게 추천제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 소리도 조금 나왔고요. 기자들 만나서 일일이 악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한 기자들이 모두 겨냥 빼고는 거의 다 적폐 언론들이었는데 반응들이 좋았어요. 네, 웃음도 빵빵 터졌고요. 명함까지 주는 기자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님 그 기자 간담회가 이준석과 김문수와는 달랐어요. 웃음도 터졌고 박수 소리도 나왔고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뭔가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